원피스 1097화 표지 연재에는 쿠마와 지니가 등장합니다. 쿠마의 나이는 대략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쿠마가 일본어로 곰이라는 뜻인데 곰들 역시 물고기를 앞발로 쳐서 기절시킨 이후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곰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쿠마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은 마치 야생곰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는 바베큐를 준비하며 곰을 잡는 쿠마를 응원하고 있기에 조만간 쿠마와 지니가 함께 물고기 바베큐를 즐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의 뒤에는 현 보니의 적단의 간부이자 과거부터 쿠마, 지니와 연이 있는 인물들이 포착됩니다. 쿠마는 본래 세계정부의 노예였으며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천룡인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가벨리 사건 이후 쿠마는 록세 적단의 습격으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세계정부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으며 본래 인간 사냥의 상품이 되었을 도톰도톰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사우스블루의 소르베 왕국에 정착하였고 자신과 함께 도망친 노예 지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가벨리 사건으로부터 8년이 흐르게 되었고 쿠마는 17세가 되었고 쿠마는 악몽 같은 과거를 잊은 채 소르베 왕국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쿠마의 아버지와 연이 있는 소르베 왕국의 주민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지만 아들이 어엿한 목사로 자랐어. 저 멀리서 부모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며 목사로 자라난 쿠마를 보며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고통을 뽑아내며 병을 치유해주고 있었고 노인들은 쿠마를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쿠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하 편해졌구나 고마워이 고맙구려 고마워 기적의 손 평일에도 해줄 수 없는가? 라고 말하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이 쿠마에게 평일에도 진료를 봐달라고 말하자 지니가 나타나 안된다고 돈도 안 내는 주제에 뻔뻔하게 말이야 틀딱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와 자린고비 지니가 나왔어 라고 말했고 지니는 시끄러 여긴 캠프장도 병원도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렇게 입이 험한데 미인이니까 마을 남자들의 고백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지니는 넘어가지 않았고 화제를 돌리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뭐 쿠마치가 있으니 그렇지 쿠마치의 얼굴을 보면 안심이 돼 라고 말하며 성격이 포악한 지니보다는 온순한 쿠마에게 붙어먹습니다. 그리고 지니는 분노하며 네가 응석을 받아줘서 그런 거야 쿠마치 라고 말하며 쿠마를 노려보나 쿠마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환히 웃습니다. 그리고 노인 한 명은 그야 쿠마치한테는 얼마든지 헌금하고 싶지만 지금까지도 천상금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겨우인데 라고 말하며 천상금을 낼 돈도 부족하기에 쿠마에게 헌금할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토록 빠듯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새롭게 부임한 소르베 왕국의 국왕 베코리 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인 한 명은 새로운 베코리 왕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평판이 자자해 우리들은 병에 걸렸다간 천상금을 낼 수 없어 요전에는 감옥에 들어간 영감이 아사했대 죄수한테 밥도 안 주는 짠돌이 국왕이야 천룡인한테 굽신거리는 녀석 같아서 수상하다고 건강하게 지내지 않으면 살해당해 라고 말하며 새로 부임한 국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쿠마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가벼운 고통 정도는 없애줄 수 있으니 매주 찾아오라고 말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나갑니다. 쿠마는 마을 노인들 전체의 크고 작은 고통을 치유한 이후 비장한 표정으로 거대한 발바닥의 형태의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쿠마가 정상결전에서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했을 때와 스릴러바크에서 조로에게 루피의 고통을 선사했을 때 거대한 발바닥 형태의 무언가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대한 발바닥 형태의 무언가는 쿠마가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마는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거대한 발바닥 형태의 무언가를 향해 자신의 두 손을 집어넣었고 이내 쿠마는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교회 전체가 울릴 만큼의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마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지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짓을 매주마다 다들 쿠마치의 아픔도 모르고 라고 말했고, 쿠마는 어쩔 수 없어 괴로움과 고통의 덩어리는 누군가가 받아들여 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 그냥 두면 본인에게 돌아가 버려. 나는 무엇보다 기뻐. 모두가 기뻐해 주는 게 미안, 걱정 끼쳐서 좀 더 단련해서 강해질 테니까 라고 말하며 쿠마는 마을 전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탐이 강한 지니에게 식사 얘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렸고, 지니는 기뻐하며 쿠마에게 청혼하나 쿠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마가 지니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버커니아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어머니마저 노예가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니에게만큼은 그러한 일을 겪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쿠마가 지니의 청혼을 거부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쿠마는 신문을 보며 자용군으로 활약 중인 드래곤의 소식을 접했고, 이거 봐, 또 자용군 기사야. 각국에서 데모를 일으키고 있고 마침내 지명수배됐대. 드래곤 멋있네. 이 사람 분명 누군가의 히어로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쿠마는 드래곤과 자용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마는 나도 언젠가 바다로 나가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이 목숨을 쓰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쿠마는 훗날 혁명군이 되며 드래곤과 함께 세계를 구원하는 히어로가 됩니다. 쿠마가 25세가 되었을 무렵 소르베 왕국의 국왕은 남부지방의 사람들을 납치하였고, 쿠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을 돌려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부의 군인들은 이봐 목사 들었지? 법률이 바뀌었다고 남부의 인간은 자유롭게 써도 상관없게 됐어 라고 말하면 남부지방의 인간들의 인권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분노하며 노예라도 만들 셈이냐, 절대로 용서 못한다 라고 소리치며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북부 지방의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한편 남부의 인간들의 인권을 빼앗은 소르베 왕국의 국왕 베코리 왕은 인간은 직함만으로 착각하게 되지 곧 남부를 경시하게 될 거다. 섬의 북부만이 소르베 왕국이다. 세계 정부에 바칠 천상금의 금액은 국민의 숫자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늙은이들이 많고 천상금의 지불이 적은 남부는 걸림돌. 이대로 두면 이 나라는 풍요로워지겠지 라고 말하며 남부의 주민들의 인권을 탈취한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결국 감옥에 붙잡혔고 지니와 쿠마의 친구들 역시 함께 붙잡힙니다. 그리고 쿠마는 괴로워하며 여긴 터무니없는 차별 국가가 될지도 몰라 라고 말했고, 지니 역시 쿠마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르베 왕국에 신원 미상의 남자들이 나타났고, 그 인물들은 혁명군 드래곤 이완코브였습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소르베 왕국의 국왕과 정책을 보며 놓칠까 보냐, 철룡인 흉내나 내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 역시 신물이 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이완코브의 활약에 힘입어 소르베 왕국의 국왕은 물러나게 되었고, 소르베 왕국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곧바로 쿠마와 지니를 풀어주었고, 쿠마는 이와짱 옆에 있는 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우상과도 다름없는 드래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니와 쿠마는 혁명군에 합류하였고, 훗날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혁명군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혁명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미래를 보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우리들에게는 자금이 부족하다. 왕을 쓰러뜨리려 하는 반란의 의지에 용병처럼 힘을 빌려준다. 일꾼 희망자에겐 무기를 다루는 방법이나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언젠가는 세계에 흩어져 활약할 거대한 군대로 만들고 싶다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와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은 자금을 확보하며 세계 각지에서 인재들을 영입함과 동시에 혁명의 등불을 비출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용병처럼 전력을 지원해주며 각국의 부패한 왕들을 몰아내리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드래곤이 능수능란하게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보며 의문을 품었고, 드래곤은 잠시 해군에 있었다. 운 나쁘게 거기서 정의를 찾아낼 순 없었다만 이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이 해군 출신이었으며 해군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기에 결국 해군을 관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드래곤은 결국 거프의 성화에 못 이겨 정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해군이 되었으나 해군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며 드래곤의 정의관과는 다른 집단이었기에 결국 해군을 관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동갑이기에 어쩌면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동기이거나 밀접한 관계였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드래곤이 해군을 관두며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아카이누가 애증의 감정을 느끼며 정상결전에서 그토록 루피를 보며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어 드래곤 이라고 말하며 혁명군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겠다고 말했고 드래곤은 비장한 표정으로 후회시키진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쿠마가 혁명군에 합류한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쿠마는 꾸준히 소르베 왕국에 재물과 돈을 지원해주며 그들이 세계정부로부터 천상금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지니는 혁명군 동군 군대장이 되었고 지니는 기뻐하는 표정으로 내일은 말이지 쿠마치의 부대와 합류하는 거잖아. 너무 기쁘다니까 라고 말하며 여전히 쿠마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쿠마가 드래곤과 혁명군이라는 든든한 동료를 얻었기에 지니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보니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쿠마에게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고 드래곤에게 지니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놀라는 표정으로 지니가 납치당했다고? 라고 물었고 혁명군의 부하 한 명은 죄송합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적이 라고 말하며 혁명군조차 막아낼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원피스 1098화 표지 연재에는 브룩이 등장합니다. 브룩은 소울킹답게 노래를 열창하고 있으며 브룩의 뒤에는 생선 한 마리가 있으며 정황상 이 생선은 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번개 이펙트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룩의 바지에는 오다 작가님의 사과문이 있으며 오다 작가님은 제 시간에 그림을 마무리 짓지 못하여 일부 컷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를 무려 25년 이상이나 연재 중이며 2달 이상이나 휴재를 한 적도 없으며 매일 3시간만 잠을 자고 원피스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에 건강에 무리가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피스 실사판 제작에도 참여하였기에 오다 작가님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오다 작가님이 빨리 쾌유하며 원피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일부 컷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지니는 이완코브와 함께 천룡인으로부터 도망치며 가벨리에서 쿠마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록세적단이 가벨리를 습격한 틈을 타 지니는 쿠마와 함께 소르베 왕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드래곤이 창설한 혁명군에 합류하며 혁명군 동군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룡인이 이끄는 조직이 지니가 이끄는 혁명군 동군을 습격하였고 결국 드래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지니는 천룡인에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드래곤과 쿠마에게 전해졌고 드래곤과 쿠마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쿠마는 천룡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으며 드래곤과 힘을 합쳐 혁명을 일으키려 합니다. 과거 어느 사우스블루 어느 섬에서 혁명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혁명군은 고아왕국에서 발생한 부상자를 잔뜩 태우고 있었기에 지원을 가기란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이와짱 내가 갈게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그만둬 쿠마 너도 너무 무리했다고 그 사건 이후로 라고 말하며 쿠마가 지니가 납치된 이후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쿠마를 말리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지니를 구하기 위하여 한치도 휴식을 취할 틈이 없었고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스블루의 어느 섬으로 텔레포트를 하여 사우스블루의 어느 섬이 혁명을 성공시키는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진중한 얼굴로 지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니가 천룡인에게 납치된 이유는 한 천룡인이 지니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라는 게 밝혀집니다. 한편 쿠마는 성공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이후 곧바로 혁명군 본거지로 복귀하였고 쿠마는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드래곤에게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했고 드래곤은 쿠마를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혁명군 군대장 지니가 천룡인의 아내로서 납치당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지니는 혁명군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놀라며 혁명군 전원을 불러 모았고 쿠마 지니에게서 연락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니는 전보벌레를 통하여 안녕 쿠마치 돌아왔어 하게 병에 걸려서 더는 필요 없다고 버려졌어. 모두와 또 만나고 싶었지만 이건 이별 통신이야 라고 말하며 지니가 병에 걸려 천룡인으로부터 버려지며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니는 두 번 다시 모두와 만날 수는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쿠마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지니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거긴 어디야? 바로 갈게 라고 말하며 지니를 만나기 위하여 바로 이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니는 미안 쿠마치 나 곧 죽어 마음은 기쁘지만 절대 만나러 오지마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르베 왕국의 교회로 이동했고, 지니는 쿠마가 통신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드래곤 형님 너무 상냥한 쿠마치를 잘 부탁해 그리고 쿠마치 언제까지고 사랑해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지는 못한 채 소르베 왕국의 교회에 도착합니다. 쿠마는 지니의 연락을 받은 이후 소르베 왕국의 교회로 돌아왔으나 그곳에는 이미 시체가 된 지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보석과 같은 비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원로들은 있긴 있지만 얼굴도 몸도 온몸이다. 자연광을 쬐면 파랗게 돌처럼 피부가 굳어져 버린다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목숨이 남아있을 때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 도달했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의 시체를 보며 과거 지니와의 추억을 회상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인 보니를 보게 되었고, 비록 보니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니를 키워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를 묻어준 이후 지니 안심해 이 애는 내가 키울게 라고 말하며 보니를 자신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쿠마는 보니를 유아하고 있었고 쿠마 역시 유아는 처음이었기에 젖병을 물리는 것조차 서툰 모습을 보였고, 마을의 원로들은 우유를 줄 때 각도가 틀렸잖아. 보니짱이 힘들어 보인다고 나한테 줘봐. 잘 때는 철제 우리에 네 거부에 짓뭉개지면 어쩔 거야 라고 말하며 쿠마가 보니를 키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을 원로들의 도움으로 보니는 성공적으로 우유를 마시는데 성공했고 지니의 자식답게 내식가다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몸보다 큰 젖병의 우유를 모두 먹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를 보며 지니를 떠올리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쿠마는 지니가 사망한 이후 보니 육아와 혁명군 활동을 병행하며 어느정도 멘탈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보니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보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히며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혁명군으로서 격렬한 전투에도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와 함께 잠을 잘 때는 혹시라도 자신의 큰 덩치에 보니가 깔릴까봐 보니를 철제우리에 넣어놓고 잘 만큼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혁명군의 어린 구성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며 이때 어린 시절 사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보가 그 상냥한 쿠마씨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쿠마가 사보의 은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쿠마가 사보를 잘 훈련시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마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지니에게 발병한 원인불명의 희귀병이 보니에게도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마는 자연광을 모두 막아내기 위하여 우선 교회의 모든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쿠마의 친구들이 찾아왔고 이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너? 교회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막고 라고 따지나 쿠마는 다급한 표정으로 문을 닫아 눈밑에 이걸 봐줘 라고 말하며 보니의 눈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니의 눈밑에는 파란 돌이 박혀 있었고 쿠마의 친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지니가 죽었을 때 의사를 불러올게 라고 말하며 곧바로 의사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워낙 희귀한 병이었기에 의사들조차 증상과 원인을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쿠마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래곤에게 보니 역시 지니와 같은 병에 걸렸기에 자신은 혁명군을 그만두며 보니의 곁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잘 알았다. 후회 없이 살아라. 우리들도 전 세계의 의사들을 알아볼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닥터 베가펑크와 친분이 있는 드래곤이 쿠마에게 베가펑크를 소개해주며 쿠마가 베가펑크의 힘을 빌리거나 일종의 거래를 하며 보니의 병을 치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니는 나이가 들어 5살이 되었고 소르베 왕국의 마을 어린이들은 보니를 흡혈귀라고 놀리며 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한성질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을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마을 어린이들은 교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보니를 놀립니다. 그리고 보니는 분노하며 교회 밖으로 도망친 마을 어린이들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쿠마가 나타나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줘, 현관앞도 안절부절하다고 라고 말하며 보니를 말렸고, 보니는 겁도 많다니까 아빠는 농담이야 라고 말했고, 쿠마는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알았어, 아빠가 슬퍼하는 얼굴은 보고 싶지 않고 라고 말했고, 쿠마는 기뻐하며 착한 애로 자랐구나 라고 말하며 보니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니는 자신의 얼굴에 보석을 가리키며 그 녀석들 말이야, 또 내 얼굴에 돌을 보고 무시했어, 이상한 거려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금은 슬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쿠마는 그 보석이 부러운 거겠지, 예쁘니까 라고 말하며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며 보니의 얼굴에 보석을 이쁘다고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보니는 어렵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쿠마는 보니에게 병이 낫는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냐고 물었고, 보니는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하늘섬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태양에 가까우면 니카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아빠도 기대되지 않아 라고 말했고, 쿠마는 해방의 드럼을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디어 보니의 병명을 하는 의사가 등장했고, 그 의사는 따님의 증상은 청옥린이라는 난치병입니다. 최근 들어 매우 드물게 들려오는 병으로 햇빛, 달빛, 그 모든 자연적인 빛을 쬐는 그 돌은 넓어집니다. 하지만 그걸 완벽히 막아내더라도 시간으로 인한 진행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따님의 목숨은 앞으로 5년, 10살 생일을 맞이할 수는 없겠죠. 치료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보니가 걸린 청옥린이라는 병은 현재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니의 수명 역시 5년 정도가 남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니는 쿠마에게 의사의 말을 엿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니는 자신이 10살이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10살이 되면 병이 완치된다고 오해하였고, 쿠마는 차마 보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물론이지 병은 10살이면 나을 거야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혁명군에 의하여 나라에서 추방되었던 전 소르베 왕국의 국왕 베코리 왕이 돌아왔고, 베코리 왕은 소르베 왕국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쿠마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원피스 1099화 표지 연재에는 코즈키 오뎅이 등장합니다. 코즈키 오뎅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사무라이 복장을 한 너구리 3마리가 오뎅의 머리를 세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뎅의 독특한 머리는 오뎅이 나름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머리를 맡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3마리는 언뜻 보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으나 오뎅의 크기가 약 4m나 되는 초거대 장신임을 감안하면 이 너구리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너구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표지 연재에 고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이스가 카피바라와 목욕하는 표지 연재가 진행되기도 하였기에 표지 연재에서나마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조금은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코리 왕은 소르베 왕국의 왕이 된 이후 복정을 일삼으며 민생을 착취하고 남부 쪽 사람들을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분노한 쿠마가 베코리 왕을 제압하려 했으나 결국 쿠마마저 베코리 왕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드래곤과 이왕코브 등의 도움으로 쿠마는 풀려나게 되었고, 베코리 왕은 국외로 추방되게 되며 소르베 왕국에도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베코리 왕은 세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후 다시 소르베 왕국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남부 지방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쿠마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홀로 남부 지방에 불을 꺼버리며 사람들을 구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조차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소르베 왕국의 남부지방 주민들은 이 이상은 구할 수 없어, 돌아와, 네가 목숨을 잃고 만다고 쿠마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코리 왕은 불타는 남부지방 쪽을 바라보며 먼 동쪽에선 이 정책이 성공해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천룡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군. 거대한 행복을 위해서는 때때로는 마음을 악귀처럼 하여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하며, 과거 이스트블루의 고아왕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천민과 천상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며 마치 악귀처럼 나라를 개혁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베코리 왕이 돌아오자 소르베 왕국의 남부지방 주민들은 살인자 지금 당장 그만둬 남부의 불을 진압해라 라고 말하며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코리 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4-5명 정도는 쏴 죽여라, 대의를 위해 왕의 결정에 반대하는 자는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의 쿠마가 나타납니다. 한편 쿠마가 베코리 왕을 응징한 사이 쿠마의 교회에는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몰려왔고 늙은 의사들은 그들을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혹여라도 보니가 밖으로 나갔다가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보니에게는 보니 가만히 안에 있으렴, 달빛에 닿아버리지 않게 라고 말했고 보니는 응 괜찮으려나 아빠는 겁이 많은데 라고 말하며 쿠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코리 왕의 앞에 나타난 이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베코리 왕을 응징하기 위하여 손을 치켜 세웠고 이를 본 베코리 왕은 분노하며 기다려라 니놈, 국왕에게 손을 올리다니 어떻게 될까, 보통으로 끝나지 않아 이 시골 목사놈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쿠마가 이런 협박에 멈출 리가 없었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베코리 왕을 제압함과 동시에 거대한 곰발바닥에 형상을 띄우며 성을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르베 왕국의 1인 혁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쿠마가 베코리 왕을 몰아낸 이후 쿠마는 국민들의 염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르베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오로성 세턴 성에게도 전해졌고 세턴은 묘하군 누구에게냐 라고 말하며 새로운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쿠마는 소르베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으며 낡은 교회에서 노인들의 병을 치료해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실제로 왕궁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건 불독시다, 나는 안심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 라고 말하며 자신은 외세의 침략을 막는 안전장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나라의 국왕은 불독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선선대왕 불독의 시대에는 가난해도 마음은 넉넉할 수 있었지, 가난이 어렵긴 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독이라는 남자는 베코리 이전의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었던 인물이며 폭정을 일삼는 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마가 교회에 찾아온 노인들을 치료하고 있던 사이 의문의 여성 한 명이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 인물은 최악의 세대 시절의 모습을 한 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마의 친구는 그건 그렇고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저 여자는 누구야? 라고 말하며 처음 보는 여성이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그 여성을 보며 진이라고 착각하며 진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보니는 현재 매우 어린아이인데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보니의 모습은 24세의 모습을 한 보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쿠마와 삼촌들이 자신을 보고 놀라자 어떻게 된 거야? 모두 놀라기는 나 10번째 생일에 아빠와 바다에 나가 수평선을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력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교회에서 뛰어다닌 이유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우연히 거울을 본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변신이 풀려버리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쿠마와 친구들은 교회에서 뛰어다니던 여자가 보니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을의 의사는 악마의 열매 도감을 통하여 보니가 나이나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보니는 다시 한번 변신하기 위하여 나이 먹어라 라고 말하며 몸에 힘을 주며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쿠마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다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머무르던 보니가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나이나이 열매가 의지를 가지고 보니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기에 보니의 병을 치유하는데 나이나이 열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를 먹은 이후 스스로 배견병을 치유했었습니다. 보니가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려 하고 있을 때 불독과 그의 어머니 왕태우 코니가 쿠마와 회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딱 들어맞게 되었으며 보니와 왕태우 코니가 닮아 있었기에 쿠마와 쿠마의 친구는 왕태우 코니를 보며 보니가 노인으로 변하는데 성공했다고 착각하며 코니를 들어올리며 우와 정말 할머니가 됐다, 대단해, 감쪽 같아 라고 말하며 착각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안되겠어, 나이 조절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
자신이 아직은 나이를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쿠마를 찾아온 불도강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불도강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에 쿠마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도강은 쿠마와 쿠마의 친구들에게 한 신문을 보여주었고 그 신문에는 쿠마를 악의 지배자라고 소개한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마의 친구는 베코리 왕이 돌아온다고 이런 아무렇게나 쓴 기사라니 베코리가 이걸 꾸민 모양이군. 마을을 불태우고 폭력으로 왕위를 빼앗았다. 이 자식 해외에서 교활한 짓거리를 라고 말하며 베코리 왕이 쿠마의 죄를 위조했으며 자신이 한 악행마저 다 뒤집어 씌운 이후 세계 정부의 도움을 받아 군함을 대동한 이후 소르베 왕국을 쿠마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노인들은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였고 쿠마는 결의를 다지며 이 나라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되돌아갈 거야. 하지만 난 그를 막았으면 범죄자가 돼버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겠지. 그때는 불독시 당신이 왕이 되어줘. 그리고 본의를 감춰주지 않을래. 교회도 위험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베코리 왕을 막아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범죄자가 되기에 자신은 이 섬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없는 동안 본의를 맡아달라고 말했고 불도강은 이를 수락합니다. 한편 본인은 코니를 보며 노인으로 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노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는 코니를 본이로 착각하며 코니에게 본이 때때로 올 테니 착한 아이로 자라주렴 이라고 말했고 불도강은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본인은 슬퍼하며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쓸쓸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작별 인사를 마친 이후 홀로 해군 군함 수척을 대동한 베코리와 맞섰고 쿠마는 순식간에 군함 수척과 베코리를 침몰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바다로 도망치게 되었고 해적으로 수배되며 수많은 악명과 강함을 바탕으로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쿠마는 바다로 나오게 된 이후 보니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갖 섬들을 여행하기 시작하였고 과거 샤본디 제도에서 밀지모잘 땅을 날려버렸던 모든 섬들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쿠마가 밀지모잘 땅을 무작위 섬으로 날려버린 것이 아닌 그들을 배려하여 최적화된 섬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쿠마는 우연히 드래곤과 재회하게 되었고 드래곤과 쿠마는 오랜만에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바와 이나즈마는 투옥됐다. 만나지 못한 와중에 너는 국왕과 폭군의 해적인가? 라고 말했고 쿠마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벨로베티는 혁명군에서 그 기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녀석은 없어 라고 말하며 혁명군은 여전히 쿠마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로베티는 드래곤이 쿠마의 허락 없이는 과거의 진이의 직위였던 혁명군 동군 대장을 역임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기에 쿠마에게 자신이 혁명군 동군의 대장이 되어도 되냐고 물었고 쿠마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와 코알라도 만나고 싶어해. 젊은 동지들이 힘을 기르는 것도 너에게 보여주고 싶고 라고 말했고 쿠마는 세계를 보고 있었어. 드래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각지에서 생각해봤다. 나도 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혁명군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보니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현재 사고로 연구소를 잃었고 에그에 대해 새롭게 연구소를 창설한 터라 지금이라면 경비가 허술하기에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고 쿠마는 곧바로 베가펑크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혹시 보니의 병이 낫는다면 다시 한번 함께 싸우고 싶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운명의 바람은 불고 있다 친우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드래곤의 선박에도 바람이라는 말이 들어가며 드래곤이 쿠마에게 운명의 바람이라는 얘기를 하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과 관련이 있으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마는 드래곤의 조언을 받은 이후 곧바로 보니를 데리고 에그헤드로 향했고 베가펑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쿠마는 서로를 보며 놀랐고 보니 역시 베가펑크의 머리를 보며 우와 대단한 대가리야 기분 나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보니의 병이 청옥린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일반적인 의학이 아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하여 보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니는 센토마루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가 버커니아족임을 파악하며 자신은 정부 측 인물이기에 쿠마의 정체를 숨겨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드래곤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지인이라면 신뢰한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는 정말로 쿠마의 정체를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에게 혈액 제공과 클론병 양산을 허용해준다면 막대한 비용을 자신이 대신 내주며 본인의 병을 치유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혈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클론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압도적인 과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묘한 남자다, 욕구에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이 그렇게 말했나 건방진 녀석 이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와 드래곤에게 감사하며 혹시 나를 닮은 클론병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솔직히 보니를 구할 수 있다면 네가 악마라도 상관없다. 보니를 구해줘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수락했고, 베가펑크는 성인이로군 너는 이라고 말하며 쿠마의 인성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웃으며 성인? 나는 단지 마음이 약한 평화주의자라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훗날의 미래의 전사들의 이름을 평화주의자라는 뜻을 지닌 파시피스타라고 짓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들의 대화를 세턴이 도청하고 있었고, 세턴은 쿠마와 베가펑크가 병기를 통하여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말하자 클론병이라면 병기, 병기라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느냐가 그 가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남자로군 베가펑크, 나에게 생각이 있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모습을 보입니다.